요즘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빠릅니다. 배달은 30분 안에 와야 하고, 유튜브 영상은 2배속으로 봐야 하고, 성공은 20대에 이뤄야 하고, 돈은 한 번에 크게 벌어야 합니다. 빨리빨리가 미덕이 된 시대. 느린 것은 곧 뒤처지는 것이고, 천천히 간다는 것은 곧 실패를 의미하는 시대입니다. 젊은이들의 입에서는 이런 말들이 자주 들립니다. 빠르게 성공하는 법, 3개월 만에 부자 되기, 지름길로 가는 방법, 한 방에 인생 역전. 모두가 지름길을 찾습니다. 모두가 빠른 길을 원합니다. 그런데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은 빠르게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요즘 사람들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다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 일찍 일어나 논밭으로 향하던 그 발걸음,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그렇게 몇 달을 기다려야 비로소 수확할 수 있었던 그 시간들. 돈을 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달에 몇만 원씩 적금 통장에 차곡차곡 쌓아가며 몇 년을 기다려 작은 집 한 칸을 마련하던 그 시절. 자식을 키울 때도 그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걸음마를 하기까지, 말을 하기까지, 학교를 졸업하기까지 수십 년의 긴 시간을 묵묵히 걸어가셨죠. 그때는 빨리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한 걸음씩 쌓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느린 시간 속에서 진짜 단단한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시간의 무게를 견딘 것에만 깃든다. 빠르게 얻은 것은 빠르게 사라지고 천천히 쌓은 것만이 오래 남는다. 쇼펜하우어는 젊은 시절 빠른 명성을 얻으려 애썼습니다. 25의 나이에 박사학위를 받고 야심차게 대학 강단에 섰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금방 유명해질 거야. 내 철학은 모두를 사로잡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의 강의실에는 학생이 5명도 오지 않았고 그의 책은 팔리지 않았고 그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좌절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왜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사상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진정한 철학은 수십 년의 사색과 성찰 속에서만 탄생한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서두름을 멈췄습니다. 빠른 성공을 포기하고 대신 매일매일 글을 쓰고 생각하고 다듬어 갔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전히 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자신의 철학을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60대가 되었을 때 마침내 세상이 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책들이 재출판되었고 학자들이 그의 사상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유럽 전역에서 그를 위대한 철학자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쇼펜하우어는 이미 70대였습니다. 50년을 기다린 것입니다. 50년 동안 천천히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만약 쇼펜하우어가 빠른 성공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가 10년 안에 유명해지지 않으면 포기하겠어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 쇼펜하우어라는 이름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위대한 사상도 그의 깊은 통찰도 모두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가치 있는 것은 천천히 온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도 비슷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선생은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대나무는 4년 동안 땅속에서만 자란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5년째 되는 해에 단 6주 만에 15m까지 자란다. 왜 그럴 수 있는가? 4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정약용 선생은 18년간 유배 생활을 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조정의 핵심 관료였습니다. 정조 임금의 신임을 받으며 나라의 큰일을 맡았습니다. 빠르게 승진했고 빠르게 영향력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정조가 승하하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지위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강진의 외딴 땅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때 선생의 나이 39. 많은 사람들이 그 나이에 그런 일을 겪으면 절망합니다. 내 인생은 끝났다. 다 허사가 되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달랐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빠르게 복권되는 것을 꿈꾸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천천히 매일매일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유배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8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배가 풀렸을 때 선생의 손에는 500권이 넘는 방대한 저술이 쌓여 있었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아흔각비, 조선 후기 최고의 학문적 성취였습니다. 만약 선생이 서둘렀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빨리 유배에서 풀려나야 해, 빨리 다시 관직에 올라야 해라고만 생각했다면 아마 그 18년은 그저 원망과 조급함 속에서 흘러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은 알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빠른 것이 아니라 깊은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대나무는 4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째 되는 해에 놀라운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빠르게 변화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일어나고, 오늘도 똑같이 일하고, 오늘도 똑같이 하루를 보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올해 81살이십니다. 젊은 시절 그분은 시골의 작은 농가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손과 발, 그리고 작은 논밭 한 떼기뿐이었습니다. 20살에 결혼하시고 아내와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해 뜨기 전에 일어나 논으로 향했습니다. 봄에는 모내기를 하고, 여름에는 김을 메고, 가을에는 추수를 하고, 겨울에는 다음 해를 준비했습니다. 한 해, 두 해, 세 해. 세월이 흘러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힘들었고, 여전히 먹고 살기 빠듯했습니다. 동네 친구들은 하나둘 도시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농사 지어봤자 돈이 안 돼. 도시 가서 일하는 게 빠르지. 그들은 공장에 취직하거나 장사를 시작하거나 좀 더 빠른 돈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분에게도 유혹이 있었습니다. 나도 도시로 갈까? 여기 있어봤자 평생 이렇게 사는 건데. 하지만 그분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알고 계셨으니까요. 농사는 천천히 짓는 거다. 급하게 하려고 하면 다 망친다. 그래서 그분은 계속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천천히 묵묵히. 10년이 지났습니다. 도시로 떠났던 친구들 중 몇몇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았거나 장사가 안 되었거나 큰 돈을 벌겠다는 꿈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분은 조금씩 땅을 늘려갔습니다. 한 해에 조금씩 모은 돈으로 조금씩. 30년이 지났을 때 그분은 마을에서 제법 큰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40년이 지났을 때 그분의 세 자녀는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마을의 어른으로 존경받으며 조용하고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50년 동안 같은 일만 하시면서 지루하거나 후회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그분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지루하다고? 농사만큼 재밌는 게 없는데. 씨 뿌리고 싹 나오는 거 보고, 자라는 거 보고, 익는 거 보고, 수확하고. 매년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 매년 다 다르거든. 그걸 50년 하다 보니 이제는 땅이 뭘 원하는지 알게 되더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다들 빨리빨리 하려고만 해. 빨리 돈 벌고, 빨리 성공하고. 그런데 말이야, 빨리 되는 건 빨리 망하기도 쉬워.
천천히 쌓은 것만이 진짜 단단한 거야.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천천히 쌓은 것만이 진짜 단단하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요즘 세상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너무 느려. 시대에 뒤처져.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빨리 하는 것이 곧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얻는 것이 곧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도자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흙을 고르고 반죽하고 모양을 잡고 말리고 가마에 넣고 천천히 구워내야 합니다. 급하게 불을 높이면 금이 가고 서둘러 꺼내면 깨져버립니다. 좋은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발효시키려고 온도를 높이면 술은 상해버립니다. 천천히 적절한 온도에서 시간을 두고 발효시켜야만 깊은 맛이 나는 것입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빠르게 성공한 사람은 빠르게 무너지기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공이 단단한 뿌리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 천천히 쌓아온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공이 수십 년의 경험과 노력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보십시오. 그들은 3개월짜리 인터넷 강의를 듣고 전문가가 되려 합니다. 6개월 일하고 승진하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1년 안에 큰 돈을 벌지 못하면 좌절합니다. 왜 나는 빨리 성공하지 못하지? 저 사람은 어떻게 금방 부자가 됐지? 나도 빠른 길이 없을까? 그들은 매일 지름길을 찾습니다. 하지만 인생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름길처럼 보이는 길은 있지만 그 길은 결국 막다른 길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으로 한 방에 돈을 벌었다가 하루아침에 다 잃는 사람, 빠르게 사업을 벌였다가 금방 망하는 사람, 유튜브로 빠르게 유명해졌다가 곧 잊히는 사람.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을 건너뛰려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건너뛸 수 없습니다. 시간이 주는 경험, 시간이 주는 지혜, 시간이 주는 단단함. 이것들은 오직 시간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빠른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느린 만족에서 온다. 급하게 얻은 기쁨은 곧 사라지지만 천천히 쌓은 평화는 오래 남는다. 여러분은 이미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차곡차곡 모은 적금 통장, 여러분이 한 땀 한 땀 지은 집, 여러분이 수십 년 키워낸 자식들. 그 모든 것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쌓아 올린 것들입니다. 급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할 수 있는 만큼 한 걸음씩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니 어느새 이만큼 왔습니다. 산을 오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까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 10분이면 됩니다. 빠르고 편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올라간 사람과 두 다리로 3시간 걸어서 올라간 사람, 누가 더 큰 감동을 느낄까요? 누가 더 오래 기억할까요? 두 다리로 걸어 올라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한 걸음 한 걸음의 무게를 알기 때문입니다. 땀 흘리며 오른 길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케이블카를 타지 않으셨습니다. 지름길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두 다리로 한 걸음씩 산을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서 계신 그 자리가 얼마나 값진 곳인지 아십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지, 얼마나 많은 날들을 견뎌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글도 남기셨습니다. 서두르는 자는 얻지 못하고 천천히 가는 자는 멀리 간다. 급히 심은 나무는 뿌리가 얕아 쓰러지지만 천천히 자란 나무는 깊은 뿌리로 천년을 선다. 요즘 세상에는 속성 재배 채소가 많습니다. 빠르게 키워서 빠르게 시장에 내놓습니다. 겉보기엔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맛을 보면 다릅니다. 깊은 맛이 없습니다. 영양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제철에 천천히 자란 채소는 깊은 맛이 있습니다. 영양도 풍부합니다.
시간이 그것을 만든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게 성장한 사람은 겉보기엔 성공한 것 같지만 속은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천천히 성장한 사람은 겉은 화려하지 않아도 속이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기다림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배달 앱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30분 안에 옵니다.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면 즉시 재생됩니다. 카톡을 보내면 몇 초 안에 답장이 옵니다. 모든 것이 즉각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인생도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인생은 배달 음식이 아닙니다. 인생은 한철 한철 농사를 짓듯 천천히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수확하듯 인생도 그렇게 한 계절 한 계절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나는 왜 이것밖에 이루지 못했을까? 다른 사람들은 더 빨리 성공했는데 나는 너무 느리게 살아온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발 그런 생각은 멈춰 주십시오. 여러분은 느리게 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제대로 사신 것입니다. 빠른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단단한 것이 좋은 것입니다. 화려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것이 좋은 것입니다.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단단하고 진실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이 천천히 모은 그 돈으로 자식들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여러분이 천천히 지은 그 집에서 가족들이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여러분이 천천히 쌓은 그 신뢰로 이웃들이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여러분이 천천히 키운 그 인격으로 자손들이 여러분을 본받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천천히 걸어온 시간이 만든 선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50년을 기다렸다. 그리고 이제 안다. 그 50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빠르게 왔다면 이토록 깊지 못했을 것이다. 정약용 선생도 유배에서 돌아온 후 이렇게 쓰셨습니다. 18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지만 돌이켜보니 그 시간이 나를 만들었다. 만약 빨리 풀려났다면 나는 지금의 내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두 분 모두 느린 시간의 가치를 깨달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걸어오신 그 긴 시간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강물을 보십시오. 강물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쉬지 않고 흐릅니다. 그렇게 천천히 흘러가지만 결국은 바다에 도달합니다. 급류는 빠르게 흐르지만 금방 말라버립니다. 하지만 큰 강은 천천히 흐르며 영원히 흐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 큰 강과 같습니다. 빠르지 않았지만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바다를 향해 여전히 흐르고 계십니다. 빠르게 얻으려는 시대가 왔지만 여러분은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천천히 쌓아오셨고 천천히 자라나셨고 천천히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옳은 삶이었습니다. 조급함이 미덕이 된 이 시대에 여러분의 느림은 오히려 지혜입니다. 모두가 서두르는 이 시대에 여러분의 기다림은 오히려 힘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신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천천히 걸어오신 그 길이 비록 더뎠지만 그것이 바로 진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쌓아 올린 모든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걸어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